사실 대출이자 2% 3% 싼 거 그게 1억이 되려고 하면 이거를 거의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.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. 안 보여요 그냥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생각하는 건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주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그 혜택이 오히려 가난하게 만든다. 그거 진짜 무섭죠. 네. 혜택인 줄 알고 받았다가 묶여버리는 맞아요. 작은 글씨들. 아니 혜택은 글씨 크기가 막 50인데 그로 인한 제약상은 쥐꼬리만한 글씨로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지. 돈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때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경장이는 경매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처음 낙찰받았던 물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물건이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첫 물건 낙찰받은 게 2018년 6월 19일인가 그래요. 이제 한 3개월 정도 2018년 3월부터 좀 공부를 해서 입찰을 꾸준히 참여하고 그러다가 3달 뒤에 낙찰을 이제 받은 거예요. 근데 저도 당시에 무주택자고 회사 다닌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. 국가에서 하는 대출 다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혜택이 많잖아요. 또 그때 직장인이었으면. 그쵸.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내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최대한 비싼 걸 사야 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처음에 받은 건 1억 2,300만 원에 낙찰받은 이 물건이 저의 첫 번째 주택입니다. 저의 살아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한평생을 송파구에 있는 그래도 대형 평수 아니면 뭐 주상복합 첫 주택을 빌라 매수하기까지는 깨달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어떤 걸 딱 깨달았냐면 첫 번째 투자를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습니다. 나의 직장 요런 게 이제 담보가 돼서 신용대출과 어떤 사업자 대출을 일으키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면 내 돈이 아예 안 묶일 수 있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깨닫고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시장 분위기가 막 거품이 껴있고 가격이 막 급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면 빨리 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구나. 당시엔 단타라는 건 없었어요. 거의 2년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고 이런 시기는 아니니까 사두고 기다리다 보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당시에 650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 650만 원도 쓴 적이 없어요. 마이너스 통장과 담보대출로 잔금 납부까지 다 끝냈거든요. 빵원이 있었어도 가능했다는 말씀. 빵원이 있어도 대신 신용 뭐 불량자거나 이러면은 좀 곤란하고 신용과 4대 보험 그리고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 요거는 1억 2,300에 받았는데 이걸 받고 나서 한 6개월 1년 뒤에 갑자기 가격 거품이 엄청나게 끼기 시작했어요. 한 2019년 20년도부터. 그래서 전세가가 전 당시에 조사한 게 전세가가 1억 한 2천 정도였거든요. 거의 전세가 수준으로 받은 거죠. 근데 이게 6개월 뒤에 전세가가 얼마가 됐냐면 2억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박하게 가격이 올라갔어요. 당시에 막 보증보험의 한도를 막 150%, 160%, 막 180% 이렇게 해줬었거든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126%도 높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2억까지 올라가고 2억 3천까지 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싹 빠지면서 1억 8천까지 빠졌어요. 저는 상관이 없죠. 왜냐면 1억 2천에 샀으니까 나는 2억 3천이면 어떻고 1억 8천이면 어때요? 난 이미 묶인 돈이 아예 없는데.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물건이고 이 물건으로 인해서 제가 경매를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됐고 지금도 계속 전세가는 꾸준히 올려받고 있습니다. 저리 대출의 혜택이냐 아니면 돈을 안 묶이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냐. 맞아요. 이 물건으로 뭐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진 않았지만 팔면은 1억 이상은 남거든요. 1억 이상의 돈을 내가 저금리로 혜택받은 걸로 1억을 남기려고 하면 사실 대출이자 2% 3% 싼 거 그거 한 달로 계산하면 뭐 한 20만 원 30만 원 될까? 물론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1억이 되려고 하면 이거를 거의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.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하면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. 안 보여요 그냥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생각하는 건 정부 혜택을 빠르게 포기하길 너무 잘했다.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정부 혜택에 매료되고 그걸 받아놨으면 정말 인생이 힘들어졌겠구나. 정부의 혜택 그리고 저금리 대출에는 반드시 제약사항이 걸려요.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안 된다라든지 실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뭐냐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. 결국 다주택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. 투자로 돈을 번다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주택 투자를 한다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정말 지금처럼 단타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어쨌든 보유를 좀 해야 돼요. 그런 점에서는 포기하길 잘했다.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도 이거에 지금 묶여 계신 분들도 빠르게 이거를 좀 없애고 빨리 투자로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교육을 시작하게 된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. 그게 되게 커 보이는데 네. 사실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.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200만 원 면제해주고 근데 사실 그 200만 원 크지 않은데. 크지 않죠. 네. 그걸로 인해서 다음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크면 클수록 혜택받는 금액도 커지니까 영원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도망가고 지금 네. 계속 도망가니까. 1억을 모았으면 이제 5억짜리 취득을 해서 그 혜택을 받으면 되는데 1억을 모았으면 이제 5억이 아니라 7억
7억 8억짜리가 보여요. 그래서 돈을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계속 돈만 모아. 그러다가 영원히 무주택자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 혜택을 포기하고 대신 내가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명의를 이용해서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게 가장 좋고, 두 번째는 혜택을 받으실 거면 차라리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빨리 해라. 빨리 받고 나중에 이거를 갚는 상황이 있더라도 빨리 혜택을 받는 게 낫지. 제일 최악은 혜택 큰 거 받으려고 돈만 계속 모으는 거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끔 이제 문의가 오시면 네. 내가 지금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다, 혹은 네. 뭐 생애 최초 혜택 때문에 경매 투자 조금 고민된다, 이런 문의들이 오잖아요. 그거에 대한 경장인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. 생애 최초 전세 대출 그리고 정부에서 해주는 뭐 디딤돌 대출 이걸 잘 받아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닐 것 같아요. 실거주 한 채로 갈아타기를 잘해서 부를 일구신 분은 있어요. 그게 한 채 한 채 이렇게 2년마다 팔고 올라가고 이게 실거주 차원에서 더 좋은 집으로 가는 거지, 저는 이게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결국 그걸 팔아서 더 좋은 집을 가니까 돈이 벌리진 않아요. 돈이 계속 들지, 상급지로 가니까. 근데 내가 현금을 만들고 싶고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차원은 갈아타기나 뭐 디딤돌 대출, 뭐 정부에서 해주는 혜택 이게 아니라 결국 투자라는 걸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경매를 5년 전 네. 경장인이 했던 그 시절에 경매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얘기를 네. 많이 하시는데 네. 지금은 또 어떻게 돈 벌어가고 있는지.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,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시점에도 경매로 누군가는 계속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, 돈 벌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받아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주택이 19개가 될 수 있었던 게 19개를 사도 20개를 사도 취득세가 1.1%였거든요. 물론 금액이 커지면 뭐 3%까지 가긴 하지만 지금처럼 12% 이런 건 없었어요. 8%나. 뭘 말씀드리고 싶냐, 지금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혜택이 있는 겁니다. 이 얘기도 과거에는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뭐 입찰 경쟁이 심하다 뭐다 하지만 적어도 저 같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덜 할 겁니다. 경매가 많이 알려져서 입찰 경쟁이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있는 진짜 찐 투자자들은 주택에는 입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지금이니까 이 정도지, 이게 취득세가 또 앞으로 풀린다라고 하면은 경쟁이 정말 1.5배에서 2배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경매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나를 방어해주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임차인이 됐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 됩니다. 네 번째가 취득세, 뭐 보유세, 양도세, 굉장히 세금이 계속 생기기만 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졌거든요. 이 복잡해진 세금 체계에서 반복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투자 수단입니다.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DSR이 꽉 찬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서 단타 양도세 77%짜리를 피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하기 때문에 단타로 팔아도 수익이 있는 거죠. 일반 매수는 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. 지금 시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지금 매수 시장 굉장히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많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어쨌든 이 단타 매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단타 매도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일반 시장에선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.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. 물건도 많으면서 매매도 잘 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단타 매도 하시는 분들이 토로하는 게 매매가 다 안 된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물건이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일반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. 대신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. 그럼 어느 게 좋은 거냐, 잘 팔리는 게 좋은 거냐, 싸게 살 수 있는 게 좋은 거냐. 저는 지금같이 잘 팔리진 않더라도 더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좀만 갖고 있으면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차익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.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마지막은 이 경제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좋은 물건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고 그게 낮은 경쟁률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해서 빨리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경매 시장이든 일반 네. 시장이든 양극화가 심화되고 네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보는 빌라나 저가 아파트에 기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양극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양극에서 위에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래도 있는 거예요.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. 우리는 빌라 보는 게 어쨌든 아래쪽을 보는 거거든요. 잠시에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본다면 그것도 양극화 혜택을 받는 거지만 양극화 밑에 있는 이 빌라들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양극화가 되면 오히려 빌라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아파트를 포기하시니까. 그래서 저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아파트를 보려던 분들이 좀 괜찮은 빌라들을 매수해서 실거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경매로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네. 경장인의 정규 강의 한번 네.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정규 강의 일단 일정은 4월 24일 평일반 개강을 시작으로 26일 토요일반 개강을 하고요. 그래서 저희 혜택들은 14가지 이렇게 저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로 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. 두 번째는 각종 대행 서비스를 여러분들 연결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, 이제 성과가 좋으신 분들 기준으로 강사로 데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사
강사료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서 이제 강사로 데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 및 컨텐츠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졸업 단톡방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무사님, 법무사님, 저 인테리어 대표님 그리고 많은 졸업생분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매로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땐 내일처럼 피드백을 해줘요. 여러분들이 요 안에 들어오시면 각종 이제 경매에 걱정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. 법적인 것도 세무사님도 계시니까 세무적인 것도 스터디 참여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. 그리고 강의들이 계속 런칭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강의료가 아니라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졸업생분들은. 그래서 그런 혜택들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빌라 경매로 시작해서 진짜 MPL, GPL까지 맞아요. 가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약간 인생의 변화? 진짜로. 왜냐면 빌라 경매를 배우신 분들은 확장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MPL, 상가 이런 투자를 해보기 전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이게 어쨌든 그 편견을 없앤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첫 단추를 잘 꿰맨 거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우리 졸업생분들 차량 경매도 정말 많이 들으셨고 MPL, 정규 수강생분들의 절반이 다 우리 기존 졸업생분들이세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. 돈을 이미 버신 분들만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저분들은 이제 충분히 버셨는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애초에 모르셨던 분들이 이 세계를 알면 얼마나 좋으실까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